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에 따른 소음 문제, 그 소음 문제를 야기한 민주당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들을 동시에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백신 피해자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분들의 마음이라는 건 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현 정부에서 백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피해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확성기를 이용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시법의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확성기를 틀고 방송을 하는데 피해는 주민들이 누리고 있다. 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는 방음이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벽도 높이 쳤고 나무도 많이 심었고 그래서 그 피해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느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받고 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 새벽부터 이제 국민교육 현장을 읽고 야간의 평균 소음도 55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 데시벨도 1시간에 2번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이 벌써 54건 정도의 탄원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옹졸하게 본인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반성보다는 반지성주의라는 돌려가기 방법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항들이 보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위 방법이 위법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이 또 옹졸한 방법으로 집시법의 그 시위 금지 구역에 전 대통령의 사저,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 많은 사람이 대모할 때는 그때는 왜 이런 법을 안 만들었을까요? 이런 옹졸한 법을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집시법 전체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잘 보고 정리를 하자. 일반 시민들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집시법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그 금지구역이 늘 있어 왔는데 여기에 전 대통령의 사저까지 넣어야 되느냐 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방송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주간 때만 얘기를 해보면 평균 65, 그 외에는 75. 공부하는 지역은 65, 일반 지역은 75입니다. 75 정도면 지하철 소음 정도가 될 거예요. 그다음 최고 소음은 85데시벨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기찻길 옆입니다. 이런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과연 옳은 거냐? 95면 기찻길 옆이에요. 거기다가 사무실 짓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겠어요?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시위를 굉장히 보호하고 조장하는 정도의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법 21조에 따라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집시법이 만들어졌는데 목적은 이걸 한번 다시 잘 읽어봐야 됩니다. 적법한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집회와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지금 양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위와 집회 2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강남역 사거리의 집회와 시위가 집회와 시위의 권리 보장은 되는데 공공의 안녕 질서는 제가 볼 때는 무시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법한 집회와 시위, 공공의 질서와 조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무너지고 있다. 왜? 시위를 하는 억울한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다수의 공공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집시법 개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누구나 신고만 하면 집회와 시위가 가능하다. 이거는 맞죠. 여기다 시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지 못하며 집회 시위자의 안전을 관할 경찰서에서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이 시위 규정을 어기게 되면 가차없는 처벌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월 달에 택배노조 파업 당시에 자사 건물에 유리창 등을 파손했으면 이건 폭력 시위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당일날에도 방송을 자제 요청을 할 수 있으나 방송을 하고 시위에서 큰 소리를 내도 그거를 막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텐트 치고 도로 한복판을 점거한 다음에 24시간 집회 중이라고 주장하면 어떤 대응 방법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미 규제할 수 있는 제한 요건이 있으니 이 규제 조항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좀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현 민주당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똑같이 하면 당연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늘 싸움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강남역 사거리에 삼성 공간 빌딩 주위에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시위 2년 이상 이어진 강남역 사거리 시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상실한 유가족이 인두차를 폭행을 하도록 방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부회장은 인두찬이가 납품한 납품 대금을 빼돌려 유가족 합의금에 사용하였습니다. 삼성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합법을 가장한 왜곡된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남역에서의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직접 피해 당사자인 인근 빌딩에서 작년 12월 달에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임대료가 싸서 훌쩍 들어갔던 불쌍한 변호사님의 피해 사례를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컨텐츠를 바꿔서 네. 한 15초에서 한 20초 정도의 내용을 녹음을 해오세요. 그래서 예. 그 녹음된 내용을 30분 동안 반복해서 트시는 겁니다. 이 카세트를.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확성기로 예. 강남역 사거리 인근에 예. 이제 위치한 삼성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소음은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들, 입주자들 전체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삼성 총수인 이제 이재용에 대한 어떤 욕설, 비난, 네. 그리고 뭐 노동자를 이제 근로하다가 사망한 노동자의 시신을 뭐 냉동해서 폐기시켰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정말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거리에.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어쨌거나 뭐 이런 사연이 있어서 본인의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정도 생각을 했지, 이렇게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네. 왜 세 번씩 이렇게 외칠 거니까 정말 이렇게 이런 큰 소음을 내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네. 경찰도 불러봤죠. 네. 도저히 그 시간에 7시 반은 그렇다 치더라도 11시 반하고 4시 반은 일할 시간이잖아요. 클라이언트하고 일할 시간이기도 하고 심지어 회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 시간에 네. 클라이언트하고. 그렇죠. 예. 회의 중간에 창문을 아무리 닫아도 그 소음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너무 뭐 후회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아니면은 저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혹은 뭐 네. 법률적으로, 일단 법률가니까 네.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었는데, 이분들은 적어도 집회 소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거의 뭐, 알고 있어요. 완벽합니다. 완벽하고요. 네. 특히나 이런 강남역 사거리 이런 차량 네. 이동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10분간 평균 75데시벨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피크타임 2번 있던데요. 그렇죠. 그건 한 시간에 1시간에 피크타임 2번 넘어도 되고. 95데시벨이 이제 최고 소음 기준치인데, 그게 아마 제일 심할 것 같은데 견디기가. 95데시벨 두 번은 정말 고함을 치는 정도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쓰는 방법은 75가 기준이니까 10분 네. 동안 평균이, 그러니까 한 20초 정도는 이분이 이제 부산 사투리를 쓰시는데 20초 정도는 그 부산 어경으로 한 80에서 85데시벨로 세게 얘기하다가 네. 한 10초는 한 70에서 65데시벨로 내려갔다가 네. 또 80으로 20초 치고
한 60에서 50, 60에서 65로 또 한 10초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게 30분간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평균으로는 75데시벨을 안 넘어가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글만 읽고 오히려 굉장히 꼼꼼하게 봤어요. 글만 읽고 아 이분이 이런 좀 억울함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내용이 눈에도 들어오고 귀에도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거기서 제가 한 2달, 3달을 그 소음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내용의 어떤 적합성, 적정성 혹은 이분들의 어떤 사연이나 이런 게 들리는 게 아니고요. 네. 아, 이분들에 대한 어떤 비난 감정,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악감정, 분노가 생겨서 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 그렇죠. 그냥 이분들의 하는 주장이 그냥 네.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동의할 수가 없고. 예. 예, 아까 제가 이게, 시간 네. 잘못 들었는데 아침 네네. 7시 반? 예, 7시 반, 11시 반, 오후 4시 반. 4시 반. 그러면 2시간 반을 그렇게 딱 프라임 타임에만 괴롭히네.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회의하는 시간이네요. 딱 보니까. 네, 딱 그 시간이죠. 네, 인터뷰는 제가 직접 변호사님과 직접 나눴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분이고 굉장히 목소리만 들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목소리가 느낌으로 들죠. 그리고 실제로 뭐 많은 부분 사적인 대화를 했던 부분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법률적으로 자기가 도와주겠다. 오죽하면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를 피할 테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좀 우리가 손님 만나는 시간만 좀 피해달라.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는 분이 이 정도 얘기할 것 같으면 정말 심하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좌우를 떠나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집회와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자. 우리 사회가 예전과 달리 상당 부분 소수자들, 약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예산도 점점 늘려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최대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거는 법 이전의 양심의 문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민주당에서 먼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낸다고 했으니 좀 옹졸하고 치졸하고 못난 짓 그만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양식 있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집시법 개정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